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윤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제인 이제 환가 업무, 환가부터 배당 업무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으셔서 사실상 파산 사건에서 한 70%, 80%, 뭐 어느 때 이제 90%죠. 그런 분들은 환가 없이 종결됩니다. 그냥 관제인이 서류 갖고 심사를 한 다음에, 조사를 한 다음에 뭐 질문도 하고 직접 출석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뭐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모든 뭐 은닉재산이나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 하면 이제 그대로 끝내죠. 그래서 파산 절차는 폐지하고 면책 절차는 뭐 면책 허가 의견으로 종료합니다. 판사가 면책을 해주시죠. 면책 결정을 내려줍니다. 뭐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또 재량 면책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런데 관제인이 재산을 발견하거나 숨은 재산을 발견하거나 은닉재산 혹은 다른 데 빼돌려서 부인 소송 등을 통해서 이제 찾아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환가를 돈으로 바꿔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줘야 되죠. 그런 절차를 할 때 10가지 정도의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한번 그걸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맨 처음에 고가품 보관 신청을 합니다. 주로 이제 통장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관제인 가까운 사무실에 저희는 이제 주로 신한은행 법조타운 지점 그 분점을 쓰죠. 법조타운 지점이 이제 3개가 있습니다. 정옥빌딩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관에 있고, 그 다음에 회생법원에 이제 조그맣게 하나 있죠. 물어보니까 법인 파산 관제인은 환가 업무는 법조타운 지점 본점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은 이제 분점에서 회생법원 분점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해 계약을 하거나 임의환가 혹은 뭐 경매 배당금을 수령하거나 공탁금 등을 수령하는 등 파산재단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파산자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합니다. 지금은 이제 통장의 이름이 채무자 누구누구의 파산관제인 홍현필 이런 식으로 두 이름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법상 예전에는 채무자의 통장으로 이제 분류돼서 제 계좌조에 안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관제인 개인 계좌에 쭉 나옵니다. 뭐 한 20개면은 나옵니다. 하여튼 고가품 보관 신청은 이제 가까운 은행에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재단 채권을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통장 개설 시점에 미리 재단 채권을 파악하면 불필요한 채권조사, 채권조사는 파산 채권을 조사하는 겁니다. 재단 채권, 파산 채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뭐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그 다음에 이제 뭐 장애인 고용법상의 그 이행강제금 이런 거가 이제 전형적인 그 재단 채권인데 면책도 안 되죠.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재산을 한 1,000만 원 정도 환가했는데 세금이 3,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채권 조사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럴 때 대비해서 재단 채권, 주로 이제 국세, 지방세, 4대 보험입니다. 미리 채무자한테 다녀오라고 하죠. 국세는 세무서에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지방세는 해당 자치단체, 시군구, 구청을 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4대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만 가면 됩니다. 거기서 모든 체납 업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 국민연금 따로 안 하죠. 그래서 이제 화해계약이 체결되면 판사의 허가를 받습니다. 화해계약. 그 다음에 이제 뭐 화해계약일 수도 있고 매매계약일 수도 있어. 뭐 부동산 같은 경우, 자동차 같은 거는 공매 절차로 인한 매각을 할 수도 있고 뭐 적정한 자를 선정해서 수의 매각을 할 수 있으나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가가 다 완료되면 채권 조사를 해달라고 법원에다 기일 지정 신청을 합니다. 기일 지정 신청을 하면 판사가 기일 지정 결정을 하고 채권 조사 기간을 설정하고 이의 기간도 설정합니다. 자, 채권 조사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하면은 이제 1월 11일 정도에 아마 채권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1월
10일에서 7일 빼면 1월 4일까지 채권 신고를 하고 채권 조사는 1월 11일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제인이 하는 업무가 채권 신고 안내문을 이제 작성해야 됩니다. 이제 파일로 돼 있어요. 파일로 돼 있어서 이제 사건 번호하고 그 날짜, 그 다음에 채무자 이름 이런 것만 좀 컨트롤 F2로 컨트롤 F로 바꾸죠. 그래서 그 신고 안내문을 작성해서 이거는 채권 신고 안내문은 작성 주체는 이제 저희가 법원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저희가 하지만 발송은 법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실무관에게 이제 이메일로 발송하면 실무관이 출력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뭐 법원 도장을 직인을 찍어서 각 채권자들한테 쭉 언제까지 채권 신고하시오라고 발송을 합니다. 채권 신고를 했는데 채권 신고 안내문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하는 채권자도 꽤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이제 회사의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인지 몰라도 아니면 양도됐다든지 아니면 뭐 소각 처리했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소멸시효가 완료돼서 관리를 안 한다는 통보도 오기도 합니다. 아무튼 채권 신고 안내를 법원에서 이제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만약에 제가 이제 11월 9일날 채권 조사를 하는데 11월 2일 어제죠. 엊그저께 이제 다 수집을 합니다. 뭐 어떤 채권 어떤 사안은 2명만 신고한 경우도 있고 3명 신고한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10명 신고한 경우도 있고 8명. 보통 한 5명에서 7명 정도 신고하죠. 그러면 이제 그 신고 안내문을 다 출력을 합니다. 전자수송이라 그러지만 혹시 또 이제 그래도 종이로 보면서 이제 필요한 걸 살피죠.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신고는 뭐 확실하게 합니다. 선고 전날까지 이자까지 해서 원금 이자 딱 신고하면 그거를 이제 집계를 하죠. 시부인표에. 시부인표에는 원금하고 이자를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그냥 합계를 시인액으로, 그 다음에 부인하는 부인액으로 따로 이액이죠. 부인 사유, 이 채권을 인정 못하는 사유를 씁니다. 통상 뭐 금융기관들은 그 근거 서류를 확실하게 다 첨부하죠. 뭐 판결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채권 양수 계약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카드 매출 전표라든지, 시부인표를 제출합니다. 시부인표는 옛날에는 한글 파일만 제출하면 됐는데, 법원에 이제 시부인표가 따로 있죠. 철로 보관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전자수송 시대니까, 한글 HWP 파일을 원본을 제출하고, CSV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뭐 엑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수식을 입력하는 파일 같더라고요. 이름도 물론 뭐 그래서 CSV 파일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못 기재가 되면 첨부가 안 돼서 어제 제가 이제 보니까 상당히 헤맸는데 구글 크롬에서는 메시지가 잘 안 뜨고 인터넷 익스플로어에서는 이제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뭐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어에서 입력을 하고 첨부를 하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관제인 보수 신청을 합니다. 보수 결정에 의한 소명 자료. 관제인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법원에다가 이제 소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예납금 재단 편입 신청을 합니다. 예납금은 이제 채무자가 최초에 납입했던 돈이죠.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그 돈도 일단 파산재단에 편입을 시켜서 환가하는 데 사용을 하죠. 그래서 보수 결정은 이제 뭐 소송을 했다든지 뭐 매각 공고를 했다든지 그걸 이제 간략하게 기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환가까지 다 하고 보수까지 다 했는데 이제 경우의 수가 또 나뉘죠. 재단 채권만 변제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죠. 이때는 재단 채권 승인 신청하고 재단 채권 변제 후 바로 폐지합니다. 채권자 배당 절차가 없습니다. 6-1 여기 있죠. 대부분의 사건은 6-2죠. 채무 배당 허가 신청을 하고 채권자 배당 절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최후 배당 제외 기간 결정하고 배당 절차를 이제 설정을 합니다. 판사가. 그 다음에 이제 임치금 반환. 파산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돈을 반환받아서 계좌도 동시에 해지해서 그 돈을 채권자들한테 계좌로 쫙 뿌려줍니다. 그걸 계좌 해지 허가한 후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당액 통지. 채권자들에게 배당액을 팩스로 통지해 줍니다. 사실 이 7번하고 8-1은 같은 날 하죠. 개지 허가를 하고 동시에 배당액 통지를 하고 실제 배당은 이제 한 2주 후에 합니다. 2주 후에. 신한은행에 가서 배당금을 입금하고 영수증 같은, 이건 관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은행 직원들이 합니다. 은행 직원들이 해서 관제인이 임의적으로 못합니다. 관제인이 보면은 관제인이 다 쏴줄 것 같죠? 아닙니다. 관제인은 서류를 확실하게 해서 그 계좌번호 이런 걸 다 수집을 해서 갖다 주면 은행 직원이 이제 한 건 하는데 한 20분 정도? 15분에서 20분 걸립니다. 채권자가 한 5명에서 7명인 거는 한 15분, 10분 이상 걸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자 계산서, 채권 수령 영수증 이런 거 다 이제 첨부해 놓죠. 그리고 나서 그걸 토대로 계산복을 합니다. 그동안 파산재단을 관제인 보수 영수증 제출하고, 그 다음에 재단 채권 낸 영수증, 그 다음에 이자 계산서, 그 다음에 채권자들의 어떤 송금 의뢰서와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다 첨부해서 어떻게 돈을 사용했습니다라고 법원에 계산복을 합니다. 임무종료죠. 계산보고가 이제 일종의 임무종료를 위한 계산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수송에 배당 결과를 입력합니다. 배당액을 기재하는 거죠. 누구한테 얼마 주고 얼마 남았다. 누구한테 얼마 주고 얼마 남았다. 이걸 일일이 다 이제 옛날에 엑셀로 했는데 지금 전자수송에서는 수기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칸별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일이 계산해야 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채권 신고를 3,875만 6,244원으로 했는데 실제 나눠둔 돈이 213만 5,624원을 나눠줬다. 그럼 그 앞에 3,000 얼마에서 213을 빼고 남은 3,600 얼마를 이제 일일이 그 컴퓨터에다가 전자수송란에다가 입력을 해야 됩니다. 좀 번거롭게 돼 있어요. 예전에 엑셀 할 때는 그냥 엑셀 표를 딱 한 다음에 이걸 그냥 스캔 떠서 올려버리면 되는데, 배당액 기재를 입력하는 란을 따로 만들어 놓으면서 일일이 수작업을 하게 해서 좀 불편하게 해놨습니다. 시간이 좀 꽤 걸립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폐지. 요 6-1 재단 채권만 변제한 거는 폐지고, 그 다음에 채권자들한테 배당이 실시된 거는 종결보고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자 소송에서 입력을 합니다. 그다음 밑에 업무는 이제 환가와 관련된 또 부수 업무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계좌가 가압류 및 압류가 돼 있다. 그럼 그걸 환가를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및 압류 해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보험 같은 게 해약 환급금이 채권자가 2천만 원을 압류해놨다. 그럼 그 다 가압류 및 압류 해제를 신청하지 않고는, 해제 결정이 나지 않고는 환가를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때로는 관제인이 경매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형식적 경매라 그러죠. 임의 경매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임의 경매가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임의 경매나 강제 경매. 그거는 이제 채무자 지위를 승계해서 승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배당금을 이제 교부받죠. 그 다음에 때로는 재단 채권 교부 신청을 할 때 공문을 시군구청에 보내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냅니다. 채권 신고를, 세금 신고를 해 주십시오. 4대 보험료, 체납,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체납된 거를 신고해 주십시오.
팩스로 받습니다, 주로. 그러면 이제 교부 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조사를 마쳤는데 기일 외에서 뒤늦게 신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바로 나가리 시키는 게 아니라 특별 조사 기일을 잡아서 한 번에 기회를 줍니다. 그럼 특별 조사 기일을 잡는 채권자는 이제 그 송달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10만 원 정도를 뭐 한 7명 정도면 한 10만 원 정도 납부하죠. 그 다음에 기타 허가 및 신청, 참고 자료, 등기는 파산 기입 등기를 보통 저는 잘 안 하는데 FM대로 하면 해야죠. 파산 기입 등기.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말소 촉탁 등기. 그죠? 그 다음에 대법원 사이트에다가 매각 공고 신청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선고 목록. 이런 식으로 해서 환가 절차는 1번부터 한 11번까지. 쭉 전형적인 순서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업무가 많죠. 그죠? 일일이 다 체크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은 전진이 안 돼요. 앞으로 전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년의 절차를 꼼꼼하게, 어떻게 보면 왜 전진이 안 되냐는 또 파악할 수 있죠. 채권 신고까지 다 했는데 시부인을 안 하면은 앞으로 전진 배당을 할 수가 없죠. 그죠? 관제인 보수 신청하고 보수까지 다 받았어요. 그럼 이제 배당을 해야 되는데 최후 배당 허가 신청을 안 해요. 무슨 뭐 게을러서 안 할 수도 있고 뭐 깜빡하고 안 할 수도 있고 무슨 소송이 걸려서 안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원인이 진단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다 나눠주고는 계산보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계산보고를 해야 됩니다. 일일이 스캔 떠서 그 영수증, 이자 계산서, 채권 수령 영수증 및 송금일에서 다 스캔 떠서 첨부를 해야 됩니다. 계산보고서에. 거의 전자소송은 스캐너가 가장 중요하죠. 스캔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캔에서 시작해서 스캔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좋은 스캐너를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무실에. 거의 업무의 거의 90%가 스캔이죠. 이 파산 업무는 뭐 물론 이제 컴퓨터 앞에서 이제 HWP로 입력을 하고 무슨 뭐 엑셀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작업한 거를 이제 결국은 법원에 내는 거는 스캔이죠. 스캔, 첨부 서류, 전부 스캔입니다. 스캔은 또 10MB 이상은 안 올라가죠. 따로 올려야죠. 그래서 그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칼라 같은 거는 전부 흑백으로 바꿔서 첨부하죠. 그러니까 딱 지정 안 했다가 결국 2번 스캔 뜨더라고요. 그래서 늘 흑백으로 이제 올립니다. 흑백으로 안 올리면 엄청나게 쪼개서 올려야 되죠. 이게 이제 늘상 한 20-30% 하는 한가 업무, 한가 사건 70-80%가 이제 면책받고 한가 없이 끝나는데 20-30% 정도는 이제 환가를 하죠. 환가 사건의 어떤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본인 사건이 환가 사건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이거는 다 이제 기일 지정 사건을 조회하면 다 나오죠. 관제인이 뭐 고가품 보감 신청했다. 그 다음에 뭐 화해계약 허가했다. 그 다음에 매매계약서를 제출했다. 채권조사 기일 지정 신청을 했다. 이게 다 사건 번호에 뜹니다. 사건 번호를 검색을 해서 사건 검색을 하면 다 뜹니다. 물론 안 뜨는 것도 있어요. 일부 뭐 임치금 반환 허가 이런 거, 배당액 통지, 신한은행 배당 실시. 그렇지만 최후 배당 허가 신청, 재단 채권, 그 다음에 뭐 계산 보고서 이런 거 다 뜨죠. 그래서 폐지 보고, 종결 보고, 채권 조사 기일 다 뜨죠. 그래서 내 사건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앞으로 얼마 정도 걸리는지 요 시부인표부터 돈이 다 들어왔다는 전제에 시부인부터 폐지까지는 약 2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 달 11월 9일날 채권조사를 하고 돈을 다 납부를 했어요. 그럼 내 사건은 2달 후인 1월 11일쯤에 끝날 것이다 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무슨 뭐 중간에 채권자가 뭐 이의를 하거나 뭐 배당에 대해서 이의를 하면 모를까. 저번에 채권자가 배당에서 이의를 제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당해봤는데 그래서 배당이 이제 한 달 정도 늦어졌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번에 11월에 끝났습니다.
끝납니다. 늦어져 봐야 한 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사건이 채권 시부인이 맞춰졌다. 채권 조사가 맞춰졌다. 채권 조사를 채권 시부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입력표에는 채권 조사 절차라 그러죠. 그래서 채권 시부인, 채권 조사가 맞춰진 날로부터 2달 후에 끝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끝내려면 결국은 시부인이 빨리 끝내야 되고 당사자는 채무자는 아니면 이해관계인은 환가 절차에서 뭐 화해계약으로 정한 돈을 빨리 납부하죠. 그래서 화해가 안 되고 부인 소송으로 길게 가는 거는 뭐 그건 이제 세워라 내워라죠. 1년, 2년, 3년, 5년 걸리는 사건도 있습니다. 5년. 저도 지금 경매 때문에 지금 2년간 2021년, 2021년, 2년째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2년째. 그건 뭐 경매가 끝나야지 이제 끝나는 사건입니다. 이상 그 환가의 대략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